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한 중국산 수산물의 미국 유통을 막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 등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의회의 요구인데 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 노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지난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한 추가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들이 가공한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첫 보도 이후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담은 겁니다. 이 매체는 당사자 인터뷰와 현지 방문, 통계 자료 집계 등을 통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은 이번 보도에서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2017년 이후 70여 곳이며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인 트라이던트 시푸드 등 미국 업체들에게 납품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들은 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와 자이언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 그리고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 시스코에도 공급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that we knew to exist with these women, we also have a widespread problem of sexual abuse. 우르비나 기자는 그러면서 중국 수산물 유통 및 수입업체들이 강제 노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이뤄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와 미국법을 중국이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김정은의 핵야망에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 노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신장 위구르족과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동으로 가공된 수산물 수입 금지를 국토안보부에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북한 핵무기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돕는 강제 노동의 추가 증거를 보여준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이번 보도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시스코와 월마트, 자이언트, 맥도날드 측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의 부품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힌 가운데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분쟁군비연구소 부국장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무기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의 반도체 칩이 가득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분쟁군비연구소 부국장은 27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소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진하는 미국 기술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번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국장도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무기 체계에 서방 국가들이 제조한 정교한 반도체들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반도체들은 제3국을 거쳐 유입되며 특히 홍콩의 경우
과거부터 북한과 연계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크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 부총장도 이중용도 물품의 유통망이 홍콩과 중국에 있으며 그곳에 전문적으로 여러 유령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멘탈 조사 소위원장은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과 전 세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적대적 정권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한 증거가 다른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 방어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과 재원 전용 문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27일 진행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화상 연설을 통해 이란의 여성 탄압,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In North Korea, where the regime has dedicated considerable resources to developing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nd repressed human rights to stifle public objection.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PRK persists in denying its citizens their fundamental rights, diverting resources to unlawful weapons programs instead of the welfare of its people. Even benign acts, such as watching a TV show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n lead to the harshest punishments, including the death penalty. 강 차관의 이런 지적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차관은 또 탈북민 보호를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The reports of North Korean escapees being forcibly repatriated are also deeply troubling. We implore member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호주의 팀 와츠 외무부 차관도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중동 분쟁 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서방국 고위 관리들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 인권 선언 존중과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만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올해 정기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합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틀 연속 주요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 대사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괴벨 제네바 주재 독일 군축 대사도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군축을 위한 목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고 레오나르도 벤치니 이탈리아 군축 대사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루마니아 대표들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으며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은 UN 무기 금수 조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현재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건물에 대한 기술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이 전날 독일 외무부 당국자를 면담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독일 방북단의 방문 목적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이번 북한 방문이 독일 대사관 재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대표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건물을 며칠간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영내 독일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표단의 이번 북한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서방 국가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펑춘타이 중국 공사가 26일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만났으며 튀멜 일행은 북한 외무성에 조직 안배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